이번 주제는 리팩터링입니다. 리팩터링.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을 한 번에 이렇게 막 써서 완성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작성을 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혹시 오탈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내용으로도 논리적인 흐름이 잘 배치가 잘 되었는지 논리적 흐름이 맞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퇴고라고 하는 작업을 하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한 번 딱 작성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형태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상적인 경우는 좀 드물고 한 번 작성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항상 그 코드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리라이팅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제 리팩터링이라고 하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특정 모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서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 모듈을 담당하도록 이제 업무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모듈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맡게 될 그 모듈의 기존 소스 코드를 다시 리팩터링을 하라고 주문을 한답니다. 다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담당했던 사람이 놓쳤던 어떤 조금 부족했던 좀 그런 코딩 부분을 좀 보완하는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효과는 뭐가 있자면 그렇게 리팩터링을 해봄으로써 새로 담당자가 되었으니 새로 자기가 맡은 모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팩터링을 통해서 그 모듈에 대한 이해를 더 하게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적응하는 방법으로서도 리팩터링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팩터링은 글쓰기를 퇴고하는 것과 비유해서 리팩터링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배경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리팩터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ehavior Preserving Transform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리팩터링을 하기 전 비포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리팩터링을 한 다음 애프터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포 버전의 프로그램과 애프터 버전의 프로그램이 비록 리라이팅 다시 작성을 했지만 새로 뭔가 구조도 향상시키도록 작성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의미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은 한 원래 동작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원래 동작대랑 똑같을 거라면 왜 이거를 리라이팅을 해야 되지? 뭐가 좋아지는 거지? 바로 리팩터링, 리라이팅을 함으로써 혹시 중복된 그런 코드들이 있다면 제거가 되면서 동작은 똑같은 거예요. 또 복잡한 로직이 막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코드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쉬운 로직으로 다시 작성을 하되 동작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기에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은 거야? 불명확하게 작성된 코드를 명확하게 뭔가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간다든지 직관적인 이름의 변수를 사용한다든지 직관적인 이름의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작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코드의 시멘틱스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내부의 코드의 어떤 구성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듀플리케이션, 컴플렉스, 언클리어 뭐 이런 코드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리팩터링 하는 겁니다. 벌써 이유 다 설명했죠. Make it easier to add new code, improve the design of existing code.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글의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리팩터링을 해보면은 그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이 목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팩토링은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부터 리팩토링은 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리팩토링을 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굉장히 지금 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애자일 디벨롭먼트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더 리팩토링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즉, 애자일 디벨롭먼트는 뭐였었죠?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짧은 주기를 가지고 얼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요구사항, 그 한 달간의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개발하고 그 개발이 끝나면 고객한테 만든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맞지? 요구사항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사이클 준비해서 돌고 그러면서 매 달마다 어떤 리팩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애자일 디벨롭먼트의 유행으로 인해서 리팩터링이라는 말이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고쳤을 때 비헤이비어 프리저빙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개런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보통 비헤이비어 프리저빙을 완벽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그런데 이제 보통 비헤이비어 프리저빙 하게 하는 방법은 유니트 테스트, 단위 테스트. 아직 테스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단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코드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그래서 그 단위 테스트 코드 100개를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놨을 때 리팩토링의 비포 버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다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한 애프터 버전을 가지고 똑같은 테스트 코드를 돌려봤을 때 100개가 다 통과를 하면 비헤이비어 프리저빙 하도록 우리가 리팩터링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비헤이비어 프리저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통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100개가 다 비포와 애프터 버전이 다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테스트가 안 된 코너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현재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술, 현재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단위 테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비포 버전과 애프터 버전이 똑같은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함으로써 비헤이비어 프리저빙이 되었다. 당신이 한 리팩토링 한 게 잘 되었다라고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팩토링을 이제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리팩토링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파울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주어진 코드의 어떤 설계나 어떤 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목록의 리팩터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 놨고요. 특히 이제 그런 리팩터링을 언제 적용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어떤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목록도 또한 준비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코드 스멜은 나올 텐데 코드 스멜은 뭔가 이 코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냄새가 좀 나는데 좀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코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코드 리팩토링을 언제 하면은 바람직하느냐 잘못된 진 코드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리스트 오브 코드 스멜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팩터링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가이드라인과 또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이 마틴 파울러의 리팩터링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계 때 디자인 패턴을 이제 배웠는데요. 디자인 패턴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코드를 디자인 패턴이 잘 적용된 코드로 어떻게 리팩터링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제 위주로 굉장히 잘 정리된 또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유가 되면 리팩터링이나 리팩터링 투 패턴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시면 리팩터링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